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위신남북조의 전설과 설화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공부하면서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백사전과 같이 동물과 인간의 교류가 소재가 되는 이야기가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양축과 같이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로 기억나는 다른 이야기가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비극이 주는 문학심리학적인 효과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이번 시간에는 위신남북조에 전해지는 민간고사로 두 가지 백사전과 양산백과 추경대를 배울 겁니다. 그 중에 먼저 백사전을 살펴보면 백사전은 중국에 전래되는 4대 민간전설 중의 하나입니다. 양산백과 추경대, 맹강려, 우랑직려, 그리고 백사전 이렇게 네 가지가 4대 민간전설로 꼽히죠. 항주 서호의 뇌봉탑을 배경으로 한 전설입니다. 이 이야기는 명말 풍목룡이 정리한 백낭자 영진 뇌봉탑에 가장 이른 시기에 문헌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대략 내용은 1000년 동안 수련한 백사, 흰뱀이죠. 흰뱀 소정이 속세로 내려와서 선비 허선과 사랑에 빠지고 함께 지내지만 법회 스님에게 정체를 들키고 뇌봉탑에 봉인된다는 비극적인 결말을 가진 이야기입니다. 이 백사전 이야기는 위신남북조 시대에 민간 전설로 전해지던 것이 당대와 송대를 거치면서 조금씩 문헌으로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위신남북조 시대의 민간 전설이 당대의 박이지라는 문헌의 이황, 이관 이야기로 정리되어 있죠. 여러분이 강독 자료에서 읽을 수 있을 겁니다. 대략 내용은 여인으로 변한 흰뱀을 만나서 함께 어울린 남자가 병이 들어 죽는다는 내용이죠. 비슷하게 송대의 백사전 이야기는 명대의 기록에 서호 삼탑기라는 짧은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송대부터는 서호가 이 백사전 이야기의 배경이 되기 시작하죠. 송대, 남송대에는 북송과는 다르게 남송대에 더 많은 지식문인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해선찬이란 젊은이가 우연히 새 여인과 살게 되었는데 알고 보니 한 명은 닭의욕에, 한 명은 뱀의욕에, 한 명은 수달력이었다는 것이죠. 도사가 그 새 여인을 거두어들여 석탑 아래 가두었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백사욕에는 인간을 세욕에 빠뜨리고 혼미하게 하는 존재로 나오지요. 짤막짤막한 이야기로 전해지던 백사전은 명대의 풍목룡이 정리한 백낭자 영진 뇌봉탑이란 이야기를 통해서 비교적 완전한 서사가 모두 갖추어지게 됩니다. 백낭자 영진 뇌봉탑은 백낭자가 뇌봉탑에 영원히 갇히다 란 뜻이죠. 그 가운데는 뱀과 인간이 교류하는 혼이 나는 인신통혼, 그리고 뱀을 쫓아내는 퇴마, 그리고 요괴를 봉인하는 요괴 봉인 뇌봉탑의 이야기까지 모두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법회 스님이 요괴를 쫓아내면서 하는 이야기가 있죠. 권면하니 여색을 좋아하지 말라. 여색을 좋아하는 사람은 여색에게 미혹된다. 노승이 구해주지 않았다면 백사가 조금도 남김없이 이 허선을 삼켰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백사전의 주제는 크게는 세교육을 경계하는 의미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푸몽룡의 백낭자 영진 뇌복탑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여러분 강독 자료에도 이미 있을 겁니다. 백소정은 1000년 동안 수련하는 백사입니다. 이 흰뱀이 1000년 동안 수련하니 요력이 어마어마해져서
사람으로 변신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남송 소옥연간에 사람으로 변한 이 백사 백소정은 인간 세상을 구경하려고 청사인 소청과 함께 속세로 내려와서 구경을 하고 있었습니다. 항주의 서호에서 구경을 하고 있을 때 소나기가 내렸죠. 단교의 버드나무 아래에서 막 비를 피할 때 마침 함께 비를 피하고 있던 허선이라는 선비를 만나게 됩니다. 이 허선은 비가 오는 날 우산을 씌워주며 비를 같이 피하죠. 비 오는 날 우산을 씌워주는 것은 아주 오래된 풍습이군요. 이렇게 허선이 배까지 빌려서 백소정을 집으로 돌려보내주자 백소정은 허선이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소청이 중간에서 다리를 놓아 두 사람은 부부가 됩니다. 두 사람은 진강에 약방을 차리고 병든 사람을 치료하며 살아가게 되었죠. 여기까지 천년을 수련한 백사 소정과 인간 허선과의 사랑 이야기가 펼쳐졌습니다. 그렇지만 늘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금산사 스님 법회는 소정과 소청이 뱀 요괴인 것을 알고 허선을 꼬드겨서 소정에게 웅황주를 먹이게 합니다. 마침 허선도 소정의 정체를 의심하던 차에 집요하게 권하자 소정은 할 수 없이 웅황주를 마시게 되었고 본래 모습인 흰 뱀 요괴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허선은 크게 놀라 그만 죽고 말았죠. 슬픔에 빠진 소정은 허선을 살리기 위해서 천신들의 세계로 숨어 들어갔고 그곳에서 영지버섯을 훔쳐 허선을 살려냅니다. 그러나 법회 스님은 허선을 볼모로 잡아두고 두 사람이 살아갈 수 있게 허락해달라는 소정의 간절한 애원에도 불구하고 소정을 물리치기 위해 싸웁니다. 소정은 법회와 싸우다가 금산사를 물에 잠기게 하였고 수많은 생명이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소정은 법회가 가져온 쇠 바리에 갇혀 뇌봉탑 아래 봉인됩니다. 백사전의 인물 형상은 각각 시대에 따라 판본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풍목룡의 백랑자 영진 뇌봉탑에 나타난 인물 형상을 대표적으로 살펴보죠. 허선은 성격이 연약하고 우유부단한 도시 소시민의 전형으로 나타납니다. 나중에 백소정의 정체를 알고서는 도사, 법사들에게 구해달라고 요청하죠. 백소정은 성격이 대담하고 아름다운 인요로서 인간으로 변할 수 있는 요괴로서 정체가 들키자 허선을 위협하고 결혼 생활을 종용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죽은 허선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기도 하는 모습을 보였죠. 소청은 백소정의 동생 혹은 시녀나 친구로서 등장하며 협조하는 역할을 합니다. 법회 스님은 허선과 백소정의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죠. 유괴를 물리치는 도력을 가지고 있고 불교의 법리를 시행하며 인간 세상의 사악한 존재를 물리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명대의 백사전은 청대로 내려가면 그 내용에 좀 변화를 보입니다. 청대 황도필이 쓴 간상각 악부내봉탑을 보면 백소정과 허선은 전생의 인연이었기 때문에 이 생에서 다시 만나 부부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아들까지 낳지요. 법회가 백소정을 뇌봉탑에 가두지만 그 아들은 장성하여서 20년 후에 정원급제를 합니다. 그리고 뇌봉탑을 찾아와 자신의 어머니인 백소정을 구출하고 가족이 모두 단란하게 화목하게 결합하는 대선언을 맞이합니다. 또 방성배가 쓴 뇌봉탑에는 소정은 항주를 구경하러 내려왔다가
허선을 만나고 죽은 허선을 살리기 위해서 영초를 구하는 희생정신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은 후에는 법회와 금산사에서 싸움을 벌이면서 자신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렇지만 법회의 바리떼에 갇히고 이후에는 법회 스님의 인도대로 불도에 귀의하게 되죠. 청대의 백사전은 조금 더 백사가 불도에 귀의하며 바른 길을 찾아가는 것까지 같이 결합되어 나타납니다. 근대와 현대까지도 백사전은 다양한 형식의 작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근대 경극 중의 하나인 전한의 백사전을 살펴보죠. 백소정은 인간 세계의 따뜻함을 갈망하면서 인간 세계로 내려옵니다. 허선을 만나 함께 약국을 운영하며 가난한 병자들을 돌봐주고 단란한 행복한 가정생활을 영위합니다. 소청은 백소정의 친구로 나옵니다. 헌신적인 우정을 보여주며 법회 스님의 방해와 탑신이 봉인도 물리치면서 백낭자를 구출해줍니다. 그 가운데 법회 스님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법회여, 자비스러운 척 할 필요 없소. 당신은 도살용 칼을 가지고 연부를 하고 있어. 당신이 금바리대로 나를 가두어 두더라도 인간의 정예를 끊지는 못할 것이요. 근대 백사전에 나오는 백소정은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빈민 병자를 돌봐주는 인간보다도 더 인간다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백사는 더 이상 요물이나 요괴가 아니라 오히려 인간보다도 더 인간다운 사람의 모습을 갖춘 것으로 인식되는 것이죠. 이렇게 인간과 요괴의 사랑 이야기로서 백사전은 중국에서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중국의 공연 예술 장르인 평화, 설서, 탄사와 같은 공연 장르에서도 연출이 되었고 경극으로도 개편되었죠. 곤극, 휘극, 상극, 양극과 같은 지방의 각종 희극과 인형극, 그림자극과 같은 전통 장르, 소설, 현대 드라마, 뮤지컬 영화 등 끊임없이 많은 작품의 소재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애니메이션, 백사전과 현재 나오는 백사연기라는 애니메이션이 또 볼만합니다. 영화 중에는 청사란 작품과 2011년이 나온 백사대전이 역시 유명한 작품이고 드라마로도 무수히 만들어져서 최근에는 신백낭자 전기라는 작품이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 중에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진 일본 애니메이션 백사전을 살펴볼까요? 아주 오래전 1958년 도에이 영화사에서 제작된 애니메이션 백사전은 당시 일본 최초의 청소년색 장편 만화 영화로서 베네치아 아동영화제 그랑프리 등 다수 영화상을 수상했습니다. 일본은 애니메이션을 잘 만들기로 유명한데 첫 장편 청소년색 애니메이션을 중국의 신화전설인 백사전을 선택했다는 것이 주목할 만하군요. 중국 전설 속의 흰 뱀 이야기를 만화 영화의 주요 관객층인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서 변형시켰지요. 중국의 유명 전설, 잘 알려진 이야기를 디즈니 애니메이션 스토리 원칙과 전략에 부합하게 각색을 진행했습니다. 적대적인 역할을 하는 법회 스님도 나중에는 백사의 선한 마음을 이해하고 용서하며 모두 화목하게 된다는 줄거리를 가지고 있고 원래 등장하지 않던 동물들이 친구로 등장하면서 이야기 속에선 모호했던 플롯을 선과 악의 구수로 단일하게 강조하는 서사 구조를 가지게 만들었지요. 영화 중에는 좀 오래된 작품이긴 하지만 서극 감독이 1993년에 만든 영화 청사가 볼만한 작품입니다. 조문탁, 왕조현, 장만옥과 같은 톱스타들이 출연하였고
당시에 청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백소정과 함께 나오는 청사의 안목을 가지고 그 관점으로 소정과 허선의 사랑 이야기를 살펴본 것입니다. 내용은 천년 묵은 백사, 백소정과 500년 된 청사, 소청이 인간 세계로 나와서 서당의 훈장으로 있던 허생에 반한 백소정이 그와 결혼하게 됩니다. 허생은 유학자이지만 점차 백소정과 깊은 사랑에 빠지고 청사는 수련이 덜 된 탓에 아직 인간의 사랑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버페 스님은 백소정을 잡으려고 하지만 허생은 백소정의 정체를 알면서도 그녀를 보호해주려 하고 결국 백소정을 지키기 위해서 인간 세상의 정을 끊고 허생이 불가에 귀의하게 됩니다. 그리고 백소정은 늘봉탑에 봉인된다는 이야기이죠.